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지 호류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드럼 합주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도 선물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 입상이 있는 호류지.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유적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자 미리 와서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찰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고찰 내부 곳곳을 함께 둘러봅니다. 우호와 협력 정신이 담긴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다진 겁니다. 두 정상은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드럼 애호가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를 건넸습니다. 앞서 드럼 합주 깜짝 이벤트 뒤 드럼 스틱을 줬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화답한 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과 삼성 갤럭시 워치 등도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브랜드인 카시오 손목시계와 김혜경 여사를 위한 화장용 붓 등을 준비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일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윤리위원회가 자신을 제명 처분한 걸 두고 또 다른 계엄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 징계 문제와 검찰개혁 정부안 등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심야 기습 제명부터 이에 대한 반발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 15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징계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리위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동원한 괴롭힘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에 비견될 정도였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공개 반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제명 처분을 계엄으로 규정했고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만큼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추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쿠데타다,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당은 장동혁 대표의 사유물이 아니다 등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초재선이 주축이 된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라며 지도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중진 일각에선 과열되는 분열 양상에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권영세 의원은 SNS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한 전 대표 측도 절차 속에서 적극 소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독립기관인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이어서 징계 의결을 확정할 수 있는 내일 최고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의결 절차를 언급하며 사실상의 제명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엔 논평 한 줄도 못하면서 같은 날 보란 듯이 한 전 대표는 제명했다고 비웃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계엄 해제 찬성을 징계한 꼴이 됐다며 당명은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도 김병기 의원의 제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오전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고 오후 3시쯤 수사관들이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김 의원 제명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민주당 속내도 복잡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론에 재심 청구를 선언하며 당을 떠나는 건 자신에게 이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절차를 밟아도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거라며 거듭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그런 어떤 개인의 애당심보다는 이 문제가 어떠한 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이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름과 구조만 바꾼 검찰청 시즌2란 반발 속에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이 또 쟁점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만을 이 검사에게 주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또 국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관련 논의를 진행할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약속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정치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서울 동작구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대상엔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동작구 김병기 의원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모두 끝난 건가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김병기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는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이 구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2개 층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원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 보좌진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0여 가지인데요.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혐의와 관련됐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은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탄원서에서 전 동작구 의원 2명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천만 원을 전달하고 반환하는데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 밖에도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청탁과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청탁 등 모두 12개에 달하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병기 의원 자택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이틀 만에 대남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자 망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인기 사태가 남북 간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서둘러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례적으로 한밤중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이틀 전보다 훨씬 더 표현이 거칠고 단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거듭 조한 관계로 표현하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 관계 개선이란 희망 부푼 개꿈은 모두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남북 간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지 10시간 만에 내놓은 반응입니다. 이틀 전 자신의 담화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걸 차단하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정상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돌아치며 청탁을 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선 도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의를 보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약점으로 파고들어 더 큰 양보를 얻어내거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강한 평화 기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한층 신중하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세계 무역 질서는 물론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위헌 판단 여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위헌으로 결론 나면 미국 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관세 1,500억 달러에 대한 대규모 환급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세를 외교와 통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도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If that were ever reversed, it would be a disaster. Frankly, it would be a national security problem for our country. 관세 부담이 컸던 소비재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안도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고 최근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협상해 왔습니다.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미국이 품목별 관세나 국가안보 명분의 개별 관세로 방향을 틀 경우 한국 기업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과 같은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환급과 향후 대응을 둘러싼 미 행정부 내부의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We are currently exploring all legal options to get that done. I don't have a timeline for you or any further details, but I can confirm for you that the president made it clear he wants to make it happen.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와 맞물려 관세 대신 투자 압박이나 공급망 재편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산업 전반이 미국 통상 정책의 다음 수순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트럼프식 보호무역은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통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미국 통상 정책의 향방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졌던 강추위가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홍제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에는 많이 춥던데 지금은 추위가 좀 풀렸나요? 네, 낮이 되니 추위의 힘이 빠졌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현재 서울 기온은 0.5도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도심 폭포도 제 흐름을 되찾으면서 생동감 있는 겨울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강수구름이 지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로 오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고 지속 시간도 길지 않겠지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우려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3도, 대전 5도 등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하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광주 15도, 대구 1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남은 한 주간 강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예방에 더욱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